안녕하세요. 좋은버스톤TV의 좋은버스톤입니다. 오늘은 제가 종목 분석이 아닌 다음 주에 주가가 오를 만한 그런 관심주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셀트리온 관련주인데요. 이 셀트리온 관련주로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바이오톡스텍, 대정화금 등이 있고요. 왜 제가 다음 주에 셀트리온이 오를 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관련 기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가장 빠른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 중에서 대웅, 녹십자, 그리고 셀트리온 이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대웅이랑 녹십자가 지금 좀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셀트리온의 다음 주에는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일단 이게 대웅 기사인데요. 대웅이 코로나19 치료제 휘청 기사라고 나와 있고 이게 25일자인데 이게 왜 휘청이라고 되어 있냐면 보시면 회사는 지난 23일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호이스타정의 임상 2A상 데이터를 발표했다. 했는데 회사는 호이스타정이 위약보다 빠르게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라고 됐지만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요 평가 변수인 바이러스 음전까지 걸린 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것 때문에 대웅이랑 대웅제약 주가가 엄청 빠졌었죠. 잠시 차트를 보시면 대웅 이렇게 계속 빠지고 대웅이랑 대웅제약 둘 다 이렇게 빠졌죠. 근데 그 이후로 그 대웅 대표이사가 적극 해명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어요. 이게 유의한 통계 수치를 내지 못하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가 이렇게 해명에 나섰다는 기사인데요. 어쨌든 이거에도 불구하고 차트상 이렇게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과하게 좀 빠졌기 때문에 대웅한테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십자도 기사가 있는데요. 이게 녹십자 관련 기사인데 녹십자 코로나 치료제 현 임상 이후 추가 임상 필요하다고 돼 있고 이게 24일자 기사입니다. 어제자. 근데 자세히 내용을 또 보시면 지시 녹십자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혈장 치료제는 현재 진행 중인 2A상 임상으로는 조건부 허가를 받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치료제 출시가 늦어진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지금 선두주자였던 녹십자, 대웅, 셀트리온에서 이제 대웅이랑 녹십자 애들이 좀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셀트리온 그룹주에 이제 다음 주에 돈이 몰릴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기사를 보시면 이게 정세균의 이낙연까지 합세 셀트리온 치료제 출시 빨라진다. 이게 보시면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세균 국무총리도 셀트리온에 방문을 해가지고 국민에게 한 줄기 빛이 되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낙연 그 민주당 대표도 며칠 내 조건부 사용 승인 접수될 것이라고 하면서 셀트리온이 빨리 치료제 이거 시승인 신청을 빨리 내주면 바로 국가에서도 좀 해주겠다라는 식의 뉘앙스로 굉장히 발언을 했죠. 이것도 이제 셀트리온에 좀 무게를 실어주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사에서는 이게 대한민국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라는 게 이제 28, 29일에 열린다고 하네요. 이게 다음 주 월화인데요. 보시면 국내 최대 바이오 행사인 2020 대한민국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가 28, 29일 이틀간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열린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28일에는 셀트리온이 나오는데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의 허가 일정과 포스트 코로나 이후 전략 등을 공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서정진 회장이 나와가지고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허가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 관련주가 좀 꿈틀꿈틀 거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 생각인데 28일까지는 보통 그 대주주 양도소득세 10억 이상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걸리기 때문에 보통 28일까지는 좀 개인 매도 수량이 많이 나오니까 28일 아니더라도 29일 날 저는 식약처에 그 긴급 사용 신청을 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서정진 회장이 전통적으로 이제 셀트리온이 외국계 자본의 공매도 그 표적으로 많이 되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셀트리온이 반박 기사도 내고 하면서 굉장히 서정진 회장이 이게 주가 부양 의지가 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셀트리온의 개인 세력들이 많이 붙게 하려면 29일날 식약처 신청을 해야 이게 대주주 양도소득세 거기 기한에도 걸리지 않고 하니까 29일이 좀 유력하지 않나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섹터로는 윤석열 관련주를 둘 수가 있는데요. 이게 오늘자 25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윤석열 징계 사실상 무산이라고 돼 있고 25일자 기사입니다. 이게 보면은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2개월 동안 직무 정지를 한다는 등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정지를 못 시키고 바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바로 이제
또 검찰총장직을 바로 이제 수행하려고 또 하는 입장이고 하니까 관련주가 굉장히 뜰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관련주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뭐 서현 시리즈 있잖아요. 서현 탑메탈, 서현 이화 이게 최근에 굉장히 강세였고 전통적 강호는 덕성이랑 덕성우가 이게 전통적으로 좀 강세였고 최근에 제일 테크노스 등도 이제 윤석열 관련주로 엮여서 많이 슈팅을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면 최근에도 이렇게 윤석열 관련주 중에서 서현 탑메탈이 최근에 11% 정도로 가장 많이 상승을 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섹터로는 이제 야당 쪽 인물들 관련 정치 테마주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 쪽에는 대표적으로 뭐 제가 생각했을 때 홍정욱, 유승민, 안철수 정도가 있는데 안철수 분은 사실 서울시장에 출마한다고 해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야당 쪽이니까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홍정욱 관련주 대부분 아시겠지만 KANN, 한국프렌즈 등이 있고 유승민 관련주는 대신정보통신이 있으며 그리고 안철수도 까뮤예 씨가 최근에 대장이었고 전통적으로 써니전자, 안랩 등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것도 기사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징계가 무산되면서 아무래도 정부 쪽이 대부분 여당이잖아요. 그쪽이 좀 힘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옆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1200명대가 이게 오늘자 기사인데 역대 최다라고 합니다. 1241명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1일 확진자 수로는 역대 최다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뭐 현 정부에서 K 방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홍보를 했는데 지금 1일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니까 좀 이게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기사 중에서 이제 정경심 1심 판결 정권 레임덕 트리거 되나라도 기사가 있는데 이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조국 전 법무장관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뭐 이런 식으로 받고 법정 구속됨에 따라서 레임덕이 가속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라고 하죠. 아무래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그 현 여당 측 인사였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야당 쪽 지금 지지율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런 기사도 있는데 이게 24일자 기사인데 문 대통령 지지율 부정평가 59.1%로 또 최고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정부 여당 쪽에서 좀 안 좋게 지지율도 나오고 하니까 이게 반대급부로 뭐 윤석열 관련주 그리고 야당 쪽 인사의 그 정치 테마주 이런 것들이 좀 다음 주 28, 29, 30 이렇게 장이 3거래일 남았는데 다음 주 중에 이렇게 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그 다음 주 관심 종목에 대한 그 브리핑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지금 촬영하는 날이 25일인데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른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